안녕하세요. 서구청과 함께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행복한 가족도 힘든 가족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을 주실 분은 더펫하우스 협동조합 정욱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 늘고 있는데 반려견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개 학명을 보면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스라고 써 있는데요. 혹시 익숙한 단어가 있지 않을까요? 네, 패밀리가 생각나는데요. 네. 파밀리아스는 라틴어로 친숙하다는 뜻이고요. 이미 개 학명에서는 친숙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온 반려견은 보호자가 보호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반려견은 나의 반려견일 뿐 다른 강아지와 비교한다던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반려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고 반려견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반려견과 살다 보면은 이제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요. 먼저 반려견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에게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반려견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려견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께서는 반려견들이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반려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반려견들의 언어는 몸짓과 소리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우리 반려견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변화들을 통해서 얘네가 나한테 어떤 의미들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들이 있으면 우리 반려견들의 언어가 보이겠지만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되면 반려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보호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반려견들은 앉아나 엎드려 같은 걸 잘하는데 왜 우리 반려견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반려견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멍청한 개는 없습니다.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랑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히 가르쳐주면 반려견들이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척척 해결하는 반려견은 없습니다.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반려견들을 똑똑하게 만듭니다. 최근 반려견들과 함께 하려는 예비 반려인들이 있는데 이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준비 없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보호자도 반려견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반려견이 보입니다. 가족의 성향과 활동량에 따라서 반려견들이 달리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가족 성향과 활동량이 중요할까요? 네, 화면에서 보여지는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이 반려견의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활동량이 작은데 우리 반려견은 활동량이 많다. 그러면 이런 가족과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산책도 자주 나가야 되고 운동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가족 성향상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반려견에게는 스트레스의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행복 그리고 보호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려견에 대해서 정보와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전은 더 어렵고요. 산책을 자주 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산책은 필요한 것일까요? 네, 산책은 반려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다양한 자극들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시간이고요. 보호자와 함께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문제 행동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피곤하다고 해서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은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요. 그게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려견에게 문제 행동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의 원인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반려견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반려견들의 표현 방식을 보면 물거나 짖거나 배변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 행동들을 소위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보호자가 잘 모르면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유기견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짖거나 물거나 배변 활동하는 것, 배변 실수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보호자가 참지 못하면 반려견들을 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유기견의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유기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네, 유기견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반려견이었고, 그러나 사람들이 버리게 돼서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려견을 맞이하기 전에 유기견에 대한 생각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보호자 또는 보호자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책 2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저희가 소개해 드릴 책은 당신은 반려견과 대화하고 있나요? 자, 이 책이고요. 자, 이 책의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안쪽에 그림으로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 반려견이 어떤 시그널을 우리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반려견이 보호자한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 파악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 행동을 예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요, 개와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한 뼘 더 깊은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마크 베코프라는 개 행동학자가 쓴 책으로서 반려견을 함께 키워봤다던가 아니면 현재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또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은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놀이인지 싸움인지 아니면 서열에 대한 이야기들, 자, 이 책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다 해결되실 것입니다. 그럼 보호자가 해야 할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반려견이 큰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지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게끔 해주시는 게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방음 장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소리에 대한 자극을 없애준다던가, 자, 이런 것들이 관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은 강압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광합적인 교육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놀이가 곧 교육이 되는 그렇게 재밌는 교육들을 하셔야 됩니다. 반려견이 힘들어하거나 억지로 사람이 시키게 되면 다음부터는 교육을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즐거워하는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